안녕하세요. 친절한 알파의 타로 배우기. 오늘은 펜타클 10번 시작하겠습니다. 카드를 보시면 이 카드가 굉장히 빽빽하게 뭔가 빈틈없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죠. 이게 10이라는 숫자가 완성의 숫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펜타클이 한 군데에 이렇게 모여져 있거나 아니면 어디 고정돼 있거나 아니면 사람이 뭐 잡고 있거나 이게 아니라 마치 반짝이는 장식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흩어진 느낌도요, 막 정신없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이 카드를 굉장히 반짝이게 뭐 장식한다는 느낌이 들고 있죠. 그래서 이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인물이 4명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부부라고 여겨지는 남자 여자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아버지 곁에는 하얀 강아지 2마리가 있죠. 이 인물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이게 3대 가족이라고 여겨지죠. 그래서 대가족입니다. 할아버지와 자녀와 그 손녀까지 있는 대가족인데요. 노인은 여유 있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등을 보이고 앉아 있지만 그가 향하는 시선은 자식과 손녀 그리고 강아지죠. 그가 굉장히 부유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 옷을 보시면 굉장히 화려한 무늬가 있는데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옷이라는 건 그 자체로 굉장히 비쌌고 이 옷감이 많이 드는 옷 같은 경우에 더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부유함을 상징하는 어떤 포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노인, 이 할아버지는 앉아 있고요. 그 다음 자녀와 손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서 있는데요. 이 둘을 딱 가르고 있는 어떤 장식물이 보이죠. 바로 아치형 문입니다. 이 아치형 문 또는 뭐 울타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경계선에는 이 집안의 휘장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도장, 이렇게 가문의 뭐 명패 그 장식이 새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 집안은 그냥 평범한 그냥 보통의 집안이라기보다도 그래도 좀 이름도 있고 부유하고 명망이 있는 그런 집안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울타리 저쪽에 서 있는 자녀와 이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할아버지를 쳐다보는 것 같지만 그 여자, 딸일 수도 있고요. 며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대편을 바라보고 있죠.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약간의 두 무리로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강아지랑 있고요. 이 자녀 세대는 이렇게 자녀 세대들끼리 있는 거죠. 이 손자는 할아버지한테 관심을 두고는 있어요. 시선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엄마 뒤에 숨어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웃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유 있게 만족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정서적으로는 약간 외롭다라는 느낌도 들지만 이게 나이가 들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이게 꼭 저들이 나를 따돌렸다 이게 아니라 어떤 노인으로서 아니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큰 거를 해내고 나서의 어떤 허탈함, 허무함 또는 그게 막 이렇게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약간 지쳤다 이런 느낌도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의 주인공은 이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자수성가를 해서 부를 이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하고 안정돼 있고 그 덕분에 온 가족이 평화롭게 여유 있게 지내는 거죠. 이 카드는 많은 사람이 바라는 어떤 노년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젊은 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누군가를 도와줬고 거기에 대한 만족감, 자부심, 자랑스러움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남이라는 게 내 자녀고 내 손자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가족이 굉장히 행복하게 있다. 그래서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약간 이 할아버지는 가족들한테서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다가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만 약간 쓸쓸하고요.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살짝 허전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다가와 주는 존재는 강아지뿐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놀고 있는데 그게 막 분노나 막 슬픔이나 뭐 배신이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약간 체념의 느낌도 드는 거죠. 저들과 내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내가 이룩해서 자녀들한테 물려준 부와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카드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드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올드머니를 받은 그 카드가 펜타클 9번이었다면 이제 그 입장이 이제 할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펜타클 10번이 되는 거죠. 내가 자녀한테 뭔가를 물려줬구나. 내 자녀가 이걸 잘 지키고 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보이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자녀들은 이 아버지의 외로움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카드는 전형적인 유산과 상속과 여유와 그 올드머니의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풍요와 물질적인 안정이 있다는 뜻이고요. 여유롭고 전통과 질서를 중시하고요. 가문의 명예, 또 공동체의 안정 이런 걸 좋아하죠. 그다음 인맥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탄탄한 인맥들, 배경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했다기보다도 내 가족이 노력한 거잖아요. 내 가족의 후광을 받는 거잖아요. 유대감이 있고요. 지속적이고 또 보수적인 게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가 유지되는 걸 바라는 게 보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안정적이고 그리고 가족의 후원과 응원과 지지가 있다. 가족들이 이렇게 좀 유대감 있게 안정된 울타리를 쳐주고 있다. 이게 꼭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확대되면은 나를 편들어주는 사람,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족처럼 좀 끈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가업의 전통을 계승한다. 그리고 이게 좀 풍요와 여유의 카드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곳에서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잊고 있었던 돈, 뭐 적금을 탄다거나 연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입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이 카드가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 때는요. 해산, 파산, 결별, 실패. 그러니까 이 안정적인 게 다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뭐 따로 국밥 이렇게 하죠. 가족인 것 같은데 전혀 뭐 각자 도생하는 식으로 이기적으로 자기가 먹고 살기에만 급급한 거. 그다음 남의 아픔을 이제 외면하고 공감하지 못하고요. 그다음 이제 명예 손실이 오고 불화가 생기고 그다음 또 이게 유대감의 카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요. 내 편, 네 편 이렇게 편 가르기가 돼요. 그래서 파벌이 형성이 되고 뭐 소위 얘기하는 뭐 이제 카르텔이 형성이 된다. 뭐 학벌 지연, 뭐 혈연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하긴 하는데 이게 사기 결혼, 속아서 결혼하는 거. 이제 막 거짓된 애정 있잖아요. 결혼을 통해 가지고 사기치는 게 굉장히 악랄하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사랑을 그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가족이 응원이나 지지나 어떤 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형태가 있겠죠. 좀 아픈 얘기긴 하지만 누군가 내 등에서 빨대를 꽂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내가 버는 걸 족족 뺏어가는 가족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부모도 이제 요즘 얘기하는 뭐 캥거루족들이 있잖아요. 막 나이가 막 30, 40, 50이 돼도 부모 집에서 나가지 않고 부모가 벌어놓은 돈 까먹기도 하고 뭐 미리 상속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부모의 연금을 이제 용돈 달라고 하는 자식들도 있고요. 거꾸로 부모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도 끝까지 부모 부양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죠. 이제 모든 집에는 왼수 한 명씩 있고 없으면 이상한 거죠. 사실은 우리 삶에서. 근데 한 명이면 다행인데 이제 2명, 3명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 때는 약간 짐짝 같은 가족. 이제 등골 브레이커라고 그러죠. 좀 안타깝습니다.
연애면에서는요, 이 카드가 굉장히 안정된 카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정된 연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커플이라든지 이제 썸을 넘어서 안정기에 접어든 그런 커플들한테는 이게 유대감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주변에 인사를 시키면서 내가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할 수도 있고요. 이게 희망의 카드거든요. 그런데 이제 썸에서 이 사람하고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면은 약간 그거는 부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기존에 내가 하던 거를 포기하지 않겠다, 지키고 싶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카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과 경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 라고서 이렇게 약간 보이지 않게 철벽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안정적인 연애이기 때문에 뭐 특이하고 독특하고 막 짜릿하게 그런 연애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소중함을 알고 꾸준하게 뭔가를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연애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하죠. 그 연애의 모습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연애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좋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소하게 일상적으로 뭔가 큰 변화 없이 안정이 되는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 면에서 봤을 때는요, 이게 주변의 도움을 받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어떤 힘든 처지에 있을 때 이 카드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게 생각지도 못하는 뭐 로또가 온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도와준다든가, 그게 가족이라든가 아니면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과 동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카드는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사업을 크게 벌려가지고 뭐 한탕 해먹겠다, 그런 게 아니라 좀 안정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사업을 시작하려면 그렇게 안정된 사업을 하도록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내가 노력하지 않은 금전이에요. 사실 부모님의 유산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정말 내가 몰랐던 조상님의 땅이 어디 숨겨져 있던가 이런 거는 사실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할아버지가 노력한 거를 자녀하고 손자한테 이제 물려주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 더해지지 않는 그런 돈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 좋게 해석하면은 굉장히 좋지만 이게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투루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꽁돈 생기면 그게 계획적이지 않고 좀 쉽게 쓸 수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그렇게 쓴 사람 비난하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이 들어왔다, 그런 돈이 정말 단돈 10,000원, 20,000원, 뭐 100만 원이라도 생겼다, 그러면은 어떻게 써야 할까 좀 고민하고 조심스럽게 감사하게 써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합격, 승진, 이동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세 가지는 사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거잖아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능력을 보여서 승진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 카드는 좀 남이 도와주는 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전격적으로 추천을 했다, 그럼 되겠죠. 근데 오롯이 나의 노력만으로는 이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약간 그 주변 카드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굉장히 이 카드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되게 기뻐해요. 왜냐면은 나를 지지해주는 이제 가족이 있다는 뜻이고 그들한테 도움을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가족의 평화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맹점은 그런 도움을 받았을 때 도움을 준 사람한테 반드시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공감의 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을 돌봐줘야 된다는 거죠. 항상 이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내가 받은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돌려줘야
그게 이제 균형에 맞는 거죠. 내가 똑같이 돌려줄 수는 없어요. 더 많이 돌려주면은 더 좋겠지만 내가 도움을 받는다는 건 내가 지금 공공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당장 물질적으로 되지 않아도 공감해 줄 수 있고 이제 그 감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카드에서는 사실 할아버지가 그냥 저 자식들이 내가 물려주면 되게 좋겠지라고 혼자 위안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반드시 도움을 받은 사람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전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알파의 펜타클 10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